써니사이드 프로젝트 20번째 계명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행동, 건강, 무드에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임이 밝혀지고 있죠. 뇌에서 알람 시스템을 쉽게 촉발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긍정적인 화학 물질인 오피오이드, 도파민, 옥시토신의 생성을 방해해서 반복적인 고통, 분노, 두려움이 생기게 한다고 해요. 신생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오랫동안 울어도 엄마가 반응해주지 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방출되어 자라는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도 해요.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는 질병에 잘 저항하지 못하고 정상 발달에 60%나 늦어진다고 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스트레스는 발달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를 잘 달래줘야 합니다. 사랑의 터치, 마사지, 손잡아주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해요. 헤어질 때 아이를 꼭 안아주고 가볍게 어깨를 터치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두려움, 분노, 고통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좋은 기억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주는 것도 스트레스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죠. 아이가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곳에서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 예를 들어 처음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부모에게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 집에 잠시 맡겨야 할 때도 부모와 커넥션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주세요. 같이 찍은 사진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주거나 꼭 쥐고 있을 수 있는 손수건, 또 엄마가 생각나게 하는 팔찌 등 아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주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견딜 수 있습니다. 큰아이가 유치원 때 같이 놀아주고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던 사촌 형이랑 누나가 이사 가고 나서 큰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한동안 큰 좌절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에게 엄마와 둘이 찍은 사진을 목걸이로 만들어주고 아이가 다시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유치원에 양해를 구해서 2주 정도 보조 선생님처럼 낮잠 시간이 될 때까지 같이 지내다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불안을 느꼈는지 만들어준 사진 목걸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논문을 쓰고 있어서 시간을 빼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많지요. 아이가 그런 불안을 보이면 부모가 번갈아 가며 가든지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가든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부모와 연결이 되는 물건이 무엇일지 아이와 이야기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물건을 손에 꼭 쥐어서 보내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와 엄마는 서로의 감정을 느끼는데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감정을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엄마가 방에 왔을 때 아이의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엄마가 릴렉스 돼서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이의 심장 박동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못 느끼더라도 몸은 즉시 느낀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와 대면하기 전에 나의 감정이 전달되니까 먼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위협을 느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배출되어 몸과 뇌를 변화시키고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무기력을 초래하고 수면을 방해하고 먹는 것, 자신을 돌보려는 의지를 미루게 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컨트롤하고 있으면 잘 배우고 통제할 수 있지만 편도체가 컨트롤하면 본능적으로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감정적이 됩니다. 두려움, 불안, 분노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죠.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어른이나 어린 아이들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의 반응을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도 어른의 뇌는 10일이 걸리면 사춘기의 뇌는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스트레스를 더 견디지 못해서 15년 전에는 두세 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하면 지루해 했지만 지금은 30초도 못 견딘다고 하네요.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이라 아이들도 기다리지 못하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도 없이 빨리 돌려보고 싶으면 빨리 돌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되니,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못 견뎌서 끊임없이 전화, 게임, 인터넷, 음악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고, 차에서조차도 창밖을 바라보지 않고 전화기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얼음 속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꽃이 피고 눈이 오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도 아이들은 진짜 세상에서 그런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인터넷에서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서로 상호작용할 시간이 줄어들고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며 밥이나 먹을 때 겨우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가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또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빨리 간파해야 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규범이나 규칙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게 되죠. 심지어는 그룹 속에서 왕따가 되거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늘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잠시도 폰을 내려놓을 수 없고, 그룹 속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그룹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 또한 아이들이 긴장이나 스트레스에서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1초라도 쉬면 아이를 몰아붙입니다. 한 활동에서 다음에 또 다른 활동을 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축구를 한 뒤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튜터와 숙제 등의 바쁜 스케줄로 밤이 되도록 아이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상에 쉬는 뇌는 인간에게 필수입니다. DMN이라는 뇌의 쉬는 기능은 일에 집중할 때 활성화되지 않고 휴식할 때만 활성화된다고 하죠. 쉬는 시간이 부족하면 치매, ADHD, 정신병과 연관될 수도 있다고 하니 뇌에 쉬는 시간을 주어 뇌가 일하게 해야 합니다. 깊은 휴식은 스트레스, 피곤함의 부정적인 효과를 회복시켜주고 릴렉스와 관련된 알파 웨이브가 작동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의 증상이 줄어들고 덜 분노하고 덜 잔인하게 된다고 하죠. 아이가 멍하게 있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여기지 마세요. 아이는 그 멍하고 있는 시간을 통해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초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으면 멍 때리기 대회가 있을까요? 전화기를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휴대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트랙에 나와 운동하는 것을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듣거나 걸으면서도 손에 셀폰을 꼭 쥐고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잠시도 놓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려놓으면 도태될까봐 혹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기 없이 걷고 달리고 운동을 할 때 내 안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생각이
정리되어지는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뭔가를 생각하면서 걷고 달리던 것이 어느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운동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마인드풀니스를 통해 나의 호흡, 나의 몸에 집중했는데 돌아와서는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Move it or lose it이라는 말이 있죠. 몸을 움직이면 전두엽의 컨트롤 기능을 강화시켜 뇌가 발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하면 뇌 발달을 촉진시켜 점수가 더 좋아지고 수학 시간 전에 체육을 먼저 했더니 아이들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 우리의 감정 상태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생길 때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걷고 달립니다. 그러면 자연은 나에게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잘해왔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걷고 달렸을 뿐인데 치유가 되어서 돌아오는 신기한 치료 방법입니다. 멍하게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걷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뇌가 휴식할 시간을 가지세요. 휴식하는 시간을 통해 뇌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치유의 시간이 오니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우리 가족의 하루 일과에 꼭 넣길 바랍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적인 컨트롤에 손상을 줍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편도체가 감정적인 변화에 더 반응할 뿐 아니라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의 뇌 활동을 모방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수면 부족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같이 불안, 무드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 충분히 잠을 못 자면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커넥션이 약해진다고 했어요. 8시간 잔 아이는 4시간만 가르치면 되지만 4시간 잔 아이는 8시간을 가르쳐야 한다고 해요. 잘 자면 전두엽이 다른 시스템과 연결이 강하게 되어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10대의 수면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이 어두워지면 나오는데 사춘기 아이의 뇌는 90분 동안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12시부터 시작되어 새벽 2시에 최고조에 이르는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10시에 잠들어도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게 되죠. 새벽에 아이를 깨워도 여전히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잠이 들게 돼서 10대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학교 수업을 뒤로 늦추는 것이 해결 방법인데 7시 25분에서 8시 30분으로 옮겼더니 높은 수준의 동기, 낮은 수준의 우울증을 보였고 1시간 더 잘 수 있어 학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10대들의 호르몬 발달을 고려해 고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10시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뇌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학습을 하면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죠. 미국의 현실은 스쿨버스 스케줄이라든가 시스템을 바꾸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교육자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우리 뇌 발달에 반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도 강한 연관이 있어 사춘기 이후에 수면 부족은 남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여자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한 결과 판단장애, 무드니스를 겪게 되고 비만과도 연관이 있어 잠을 안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지방을 분해하는 중요한 요소인 성장 호르몬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잠을 덜 자는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는 아이들보다 뚱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에 몰입되어 있으면 수행 능력, 시험 성적이 더 나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해요. 자연에 관한 포스터를 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텍 프리 캠프에 가서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첫날부터 게임, 셀폰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다는 연구도 있죠. 산이나 바다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변화를 느끼게 되니 어려서 아이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캠핑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아이 방에 자연을 담은 아이가 선택한 포스터 한 장이라도 붙여주세요. 초록색은 아이에게 폭력성을 낮추고 파랑색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은 힐링입니다. 사람에 따라 더 자야 하는 사람, 덜 자야 되는 사람이 있죠. 수면 시간도 개인차가 있으니 충분히 잤는지 판단하는 근거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나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는지,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짜증이 났는지 자신을 판단해서 잠이 더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